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그 12550 유니버셜 모터에 서브 필터 두 개를 연결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일단 구동을 하기 앞서서 설치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우선 설치 공간을 아무래도 두 대를 설치하면은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요 출수구하고 입수구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두시고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이쪽 출수 방향이랑 입수 방향을 반대로 클래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헤드 방향을 바꿔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입출수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설치를 해봤고요. 입수 파이프에 탭을 입수 파이프에 탭을 연결했어요. 16에 22mm 탭을, 어쩔 수 없어요. 입수구가 16에 22mm라서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 16에 22mm 짜리 탭을 연결해서 이쪽에 입수 쪽에 먼저 호스를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호스 연결을 해주고, 이거는 구동할 때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탭으로 입수 파이프하고 연결해서 이게 수조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수조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1차적으로 저희는 물리 여과제를 채울 예정이거든요. 물리 여과를 거쳐서 두 번째 서브 필터에서 생물학 여과를 거칠 건데, 요 출수구 쪽에다가 요 출수구하고 2217 서브 필터는 입수구가 16에 22mm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사이에 12, 16, 16에 22mm 변환 젠더가 필요해요. 변환 400, 4980인 제품이고요. 요 변환 젠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출수구 쪽에 탭을 연결하셔도 되고 입수구 쪽에 탭을 연결하셔도 되는데, 보통 12, 16mm 탭이 16에 22mm 더블 탭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 출수구 쪽 12, 16mm 쪽 탭을 연결해서 16, 16 쪽에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젠더를 해서, 그럼 나중에 청소하실 때 분해하실 때도 잠근 다음에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양쪽 다 물이 안 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쪽에 굳이 탭을 하나 더 다실 필요 없고요. 요 12, 16 쪽에 탭을 하시면 16에 22mm 짜리 탭은 필요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생물학 여과제를 채울 예정인 서브 필터를 거쳐서 이쪽으로 출수가 되겠죠. 출수가 되는 부분을 이 1250 유니버셜 모터의 입수 쪽 파이프, 출수가 12, 16이기 때문에 12, 16짜리 탭을 하나 더 연결했어요. 여기도 아까 서브 필터하고 마찬가지로 1250 입수 탭이 16에 22mm이기 때문에 변환 젠더가 또 필요하고요. 이 변환 젠더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16 쪽, 16, 22mm 쪽 아무 쪽에나 탭을 연결하셔도 되는데, 굳이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 출수 쪽 12, 16mm 쪽 탭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 12, 16 쪽에 연결을 하시는 걸 더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남는 게 16에 22mm 짜리 탭이 있다고 하시면 굳이 이거 사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16, 22mm 쪽에다가 탭을 연결해서 구동을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출수는 12, 16mm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 16mm 탭을 하나 1250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상태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제 출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요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과제를 제가 먼저 거에 물리 여과를 거쳐서 두 번째 거에 생물학 여과를 거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과제를 일단 채워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여과제를 세척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편의상 먼저 물리 여과가 이루어질 걸 1번 서브, 생물학 여과가 이루어지는 걸 2번 서브라고 명칭을 부를게요. 1번 서브에다가는 저희 대표적인 물리 여과제인 매크를 넣어줄 거예요. 매크를 넣어주시기 전에 저희는 라티스망, 발톱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라티스망을 먼저 해주시고요. 스펀지
파란색 스펀지를 같이 쓰셔도 돼요. 여기 라티스망 위에다가 스펀지를 한 장 깔고 매크를 부어 주셔도 되고, 그 매크를 먼저 부어 주시고 나서 파란색 스펀지를 끼워 주셔도 되세요. 저는 스펀지 없이 그냥 설치를 할게요. 이게 대략 한 4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스펀지를 아까 깔고 부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깔고 부으시든 붓고 까시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스펀지를 까는 걸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스펀지를 안 깔기 때문에 라티스망을 이렇게 그 위에다가 발톱을 이번에는 위로 향하게 해서 끼워 넣어 줄 거고요. 지금 살짝 부족한데, 스펀지를 만약에 넣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오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부족하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고 1번 서브 필터가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2번 서브 필터에도 마찬가지로 라티스망 발톱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파란색 스펀지는 따로 넣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신스라고 여과 손만 얹어줄 거거든요. 석스 프로를 여기다가는 제가 스펀지는 따로 안 넣을 거고, 보통 신스 여과 솜이 여과기에는 들어있잖아요, 원형으로. 근데 저희는 그 제품 번호는 250-4101하고 따로 신스 여과 솜이 나와요. 이게 재단이 돼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좀 길다랗게 네모진 형태로 길게 나와 있는 제품인데, 요거를 뭐 굳이 원형으로 예쁘게 오려내셔도 되지만 그냥 네모진 상태로 이렇게 접어서 구겨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목적은 그 여과제 부스러기라든가 이런 게 임펠러 챔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라티스망 발톱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줄 거예요. 헤드 방향은 저는 2번 서브 필터 같은 경우에는 헤드 방향을 풀수구랑 같이 놨는데, 요거는 설치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세요. 구멍만 맞으면 이렇게. 지금 약간 헐거운데, 헐거울 때는 연장을 쓰셔서 이렇게, 저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텐션을 좀 더 주셔가지고 딱딱 걸리게. 이렇게 되면 여과제까지 다 채웠어요. 아까 설명드린 순서로 이렇게 서브 필터 2개를 연결하시고, 일단은 나중에 구동할 때를 대비해서 밸브는 다 잠가 놓을게요. 네, 일단 이렇게 여과제를 먼저 채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수조에 물을 채워서 준비를 다 해봤어요. 여기 입수 파이프를 걸어서 입수 호스를 타고, 조금은 호스가 좀 길긴 한데요, 1번 물리 여과제가 들어있는 1번 서브 필터를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호스를 타고 2번 서브 필터를 거칠 거예요. 2번 서브 필터에서 생물학 여과를 거친 다음에 모터로 향해서 모터에서 물을 밀어서 출수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일단 여기 탭이 총 4군데가 있는데, 다 잠갔다가 여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입수 쪽에 한 군데하고 출수 쪽에 한 군데만 잠갔다가 열어 주셔도 되세요. 조금 이 상태로, 전원은 아직 넣지 않은 상태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먼저 출수 쪽 밸브를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입수 밸브를 열어 줄 거예요.
마중물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했는데, 왜냐면 요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프라이머거든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요 출수구 이 끄트머리 전에 잠깐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두고 펌핑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더 이상 펌핑을 안 해주셔도 되세요. 지금 물이 지금 입수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공기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호스를 이렇게 밀착시켜 주시면 되고요. 호스로 연결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길거나 그러면은 구부러져 가지고 협착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부분, 요런 부분 협착이 되게 되면은 그 수류가 원활히 돌지를 않으니까 최대한 구부러지는 부분 없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변환 젠더로 물이 흐르게 될 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게 되면은 그 에어 트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에어 트랩이 발생하지 않는지, 트랩이 발생하고 있다면 호스를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세요. 해서 지금 수면 높이까지 물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셨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상태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원을 켤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전원을 켜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면 높이하고 요 입수 꺾어지는 부분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요거를 AIM 피셜에서는 10cm 이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5cm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좀 무리 없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넣기 전에 물을 조금 더 채워 놓고서 구동을 해 볼게요. 전원을 켜 볼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조의 수면하고 여기 꺾어지는 부분하고 높이 차이를 5cm 정도만 남겨놓고 물을 다시 채웠고요. 이 상태로 전원을 켜서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출수는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 트랩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밀착시키셔서 최대한 에어 트랩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보통 여과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공기를 빼주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흔들어서 공기를 빼주셔야지 되세요. 펌핑을 하면 좋은데 이건 출수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펌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기를 빼주는 과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흔들어서 공기가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과제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에어 트랩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길게는 열흘까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계셔야 돼요. 진짜 길게는 2주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1250 모터인데, 모터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소음이 조금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되어 있는 나무로 된 그 수조 하부 다이 같은 데다 설치하시면 소음이 좀 더 날 수가 있어서요. 이 설치 위치는 판단하셔서 가장 소음이 적은 데다가 설치를 하시면 돼요. 사실 실내에서 쓰기에 소음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적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굳이 이런 세팅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비용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망 선고받은 외부 여과기와 모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뭐 몇 개의 부품만 있으면 이 세팅으로 그 외부 여과기를 돌릴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한다면, 이런 조합으로 여과기를 돌리셔도 굉장히 버리지 않고 좀 알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요 프라이머에 대해서, 프라이머로 마중물 잡을 때만 썼는데 보통
그 여과기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청소하고 그럴 때마다 아니면은 헤드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구동할 때 그때마다 마중물을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과통을 다 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마중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과통에 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구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에어트랩이 그 임펠러 챔버에 걸려가지고 그 물이 출수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중물 비슷한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한다면 잠깐 물을 끌게요. 구동을 하기 전에 구동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다 비우기는 번거롭고 그럴 때 이런 그 집안에 여러분 대야라든가 바스켓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이 출수 호스를 건지셔가지고 여기다 대시고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 낙차 때문에 출수가 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절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빨아들이셔야 되는데 마중물 받을 때는 여과통에 물이 안 차 있으니까 입으로 한번 훅 빨아도 물을 마실 일은 없는데 물이 남아 있다든지 알게 모르게 호스 사이에 물이 고여 있었다라고 하면은 훅 빨아들이다가 잘못하면은 물을 이렇게 삼키실 수도 있어요. 물고기에 그 배설물들이 들어있는 물이라서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펌핑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입으로 빨아들이지 않고 충분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응급 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펀, 수동 사이펀이 있다고 하시면 그 수동 사이펀의 끝을 입으로 빨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그 끝을 여기에 연결하셔서 이렇게 한번 쭉 빨아들여 가지고 청소하실 때도 바닥 청소를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편하게 그냥 별다른 도구 없이 급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동하셔야 될 때 전동 사이펀이 있다고 하면은 또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장비를 들고 이동을 하셔야 될 때 불편하니까 그냥 이런 프라이머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신제품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랑 같이 해서 오늘 서브필터 2대를 160 모터랑 연결해서 구동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이게 좀 재미있으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죠?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